강연자님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원래 아마 안내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두 분의 강사님을 연사님을 모셨었어요. 한 분은 이제 현명훈 교수님이랑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에 계신 교수님이고, 한 분은 여기 박경준 교수님께서 유니버시티 오브 하와이 앤 마누아에서 와주신 교수님이신데,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오시는 길에 이제 현경훈 교수님이 또 급한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셔서 급하게 못 오시는 바람에 대신 현경훈 교수님 발표 자료는 박경준 교수님께 전달을 드리고, 박경준 교수님께서 또 감사하게도 그걸 전체적으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래 준비된 그 자료에 대해서는 다 들으실 수 있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오늘은 박경준 교수님을 모시고 일단 오늘 이 대주제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과 전산 지원의 형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들을 거고요. 저희 박경준 교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유니버시티 오브 하와이 앤 마누아의 스쿨 오브 아키텍처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시고요. 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마스터 오브 아키텍처 앤 디자인도 하시고, 또 MIT에서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도 하시고, 또 다시 미시간 대학에서 PhD 인 아키텍처를 또 하셨습니다. 또 저랑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거는 저랑 이제 박사 지도 교수님이 같으세요. 저희 이제 엄청 먼 선배님이시고요. 높으신 선배님이시고, 그때 저희 박사 지도 교수님께서 좀 다양한 학과 학생들을 지도를 하셨어요. 저는 융합 과정에 있었고, 교수님께서 이제 아키텍처 쪽에 계셨는데 디자인 쪽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융합적인 디자인 이야기 해주실 것 같고요. 큰 박수로 저 연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교수님이 건축가에 관심이 아니시고요. 말씀하셨듯이 유니버시티 미시간에는 옵티멀 디자인 레버러토리라고 OD라는 큰 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이 되시는 분이 이제 파노스 파파암브로스라는 교수님이신데 옵티마이제이션을 했어요. 저는 이제 디자인 쪽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했고,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쪽에서 그래도 엔지니어랑 결합하시는 걸로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인연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현 교수님이 갑자기 애가 아픈 바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앞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제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알로하? 저 시작할 때 알로하 하거든요. 인사해. 우리 현 교수님 대신해서 제가 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과 디자인 자동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현 교수님 자기 이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현 교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러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녔고, 독일 이탈리아에 있는 ID 그리고 유저 익스피리언스 회사에서 잠깐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박사를 취득했고, 한양대학에서 자리를 잡기 전에는 삼성 SDS에서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계의 디자인이나 무슨 건물 디자인이나 프로덕트 디자인이나 이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발전시킬 때는 실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에서 실내건축과에 있는 디자인 인포메틱스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구실 구성원과 연구하는 분야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2012년부터 계속해서 이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는 보시겠지만 디자인 자동화, 그다음에 컴퓨터 협응 디자인 시스템, 인터랙션 기술 및 장치 이런 특성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정의를 모든 분들이 위키피디아건 아니면
챗GPT를 쳐보시면 그 정의가 잘 나와 있는데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컴퓨팅 환경에서 새로운 개념과 기술을 개발하여 디자인 활동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세부 연구 분야로는 보시는 것처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디자인, 컴퓨테이셔널 크리에이티비티,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 서포트 시스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To Computerize Design Process라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저희 발표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하는데 컴퓨테이션 할 게 뭐 있냐? 그냥 프로덕트만 잘 만들면 되지 하는데 사실 포커스는 이제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겠죠.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왜 하냐고. 그런 장점이 뭐가 있냐고.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대한 디자인의 공간 탐색, expansion, the domain of the design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정보에 입각해서 better design decision making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서 말하는 디자인의 정의는 디자인 요소들의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에 5개의 디자인 요소가 있고 의자를 치면 팔걸이, 시트, 백레스트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그것들에 대한 콤비네토리얼한 그런 조합을 생각하면 100개의 일단 처음에는 100개의 유니크한 디자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의 콤비네토리얼,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해보면 100의 옷은 그러면 굉장히 많은 넘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종류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폼 파인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디자인의 영역을 확정시킨 후에 그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그래서 이제 폼 메이킹이 아니라 폼 파인딩. 그래서 단순하게 디자인 요소들 간의 재조합을 하게 되면 100개 정도 나오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디자인하는 객체들은 디자인 요소 5개보다 훨씬 많죠. 그러면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뭐 그거 다 계산해서 하냐.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엑스포트 시스템 같은 걸 생각해가지고 어떤 엑스퍼트가 와서 디자인 하나 딱 해놓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컴퓨터를 돌리고 프로그램을 짜서 하느냐. 근데 생각해보면 만약에 어떤 제품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100만 개, 1000만 개 만들어야 될 경우는 그건 또 달라지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창의적인 디자인 대안을 찾기 위해 탐색하는 공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공간입니다. 이 방대한 공간에는 아직 탐색되지 않은 창의적인 대안들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기존에 있는 디자인 대안을 검색하면 탐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탐색되지 않은 빈 공간을 메워줄 수 있는 디자인 대안을 새로 만들어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 아이디에이션을 하루에 정말 많이 한다 해도 지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지만 기계의 경우 24시간 쉬지 않고 모든 공간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디자인 대안이란 생각하지 못했다, 즉 탐색하지 않은 조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직접 무슨 이세돌이랑 인공지능이랑 서로 바둑을 뒀을 때 알겠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무리 노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제한되는데 기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정말 많은 공간들을 굉장히 이피션트하고 이펙티브리 이걸 체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두 번째 장점, 더 나은 정보에 입각한 디자인 결정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자인의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인데요. 디자인 과정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문제를 찾고 정의하는 앞에 부분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생성하는 뒷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지만 다이버지, 문제에 대한 디스커버리를 위해서 펼쳐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문제를 디파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막 만들어 나가는 그 다음에 디벨로퍼가 있고 그 중에서 하나를 찾아서 딜리버하는 과정이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블럼 페이스가 있고 솔루션 페이스가 있는데 현재 그 허버트
로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 디자인을 뭐로 볼 것이냐 프로블럼 솔빙의 과정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디자인 방향성은 솔루션 베이스드 프로블럼 솔빙입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그런 방향성이 이제 앞으로 프로블럼 베이스드 프로블럼 솔빙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마 전체적인 그런 흐르는 맥락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과정의 효율성이 중요한 게 디자인 과정이 그 그림처럼 계단식으로 딱딱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계획을 세워놓으면 A 파트, B 파트, C 파트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많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엉망진창이 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얼마나 술도 마셔보고 했는데 답을 안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답이 나와서 문제를 풀게 되고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들을 자동화하면 반복 순환적인 작업 노드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굉장히 왔다 갔다 어렵게 되는 방향으로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런 단계적인 과정들을 자동화시키면 그나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하고 그리고 포커스된 디자인의 결과를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한 이유겠죠. 그래서 디자인 자동화 기출을 보면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제너레이션을 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이밸류에이션 했을 때 디자인 만족이 되면 최적의 디자인을 얻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디자인 자동화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단순한 규칙을 따릅니다. 뭐 더 간단한 건 인풋, 시스템, 아웃풋. 다시 안 맞을 때는 다시 인풋으로 가는 간단한 디자인이 되겠죠. 디자인 자동화의 예 중에 하나를 이제 공개해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고층 건물의 파사드일 경우에 그 파사드가 어느 정도 실용적으로 주어진 그 컨텍스트에 맞게 쓰이는 것이 그 예인데 높고 큰 상업 빌딩의 경우 하중과 조형적인 이유 때문에 전면 유리로 마감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들처럼 유리의 모양과 벽면의 형태를 재밌게 바꿔서 매우 흥미로운 조형적 패턴을 그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면 유리의 경우 빛의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건물 내부 온도가 올라가서 에어컨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창문이 너무 작거나 빛이 잘 투과하지 않으면 공간 안의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서 창문이 또 되기 때문에 창문이 또 너무 작아지면 안 됩니다. 또한 이런 전력 소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건물 내부에 태양열 PV 패널을 설치해서 전력 생산을 함께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런 멀티베리에이트 컨시더레이션을 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겠습니다. 창문의 크기, 그리고 들어오는 공기양, 온도 조절, 그리고 갖고 있는 하중,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 요소들을 베리어블을 삼아서 최적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유리인면의 모듈을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런 3디멘셔널 파사드의 형태가 보시는 것과 같은 선과 면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길이라든가 결합점 같은 것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다양한 멀티베리어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디자인 제너레이션, 방금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형태의 라인들을 통해서 주어진 페리미터 밸류들이 어떻게 옵티마이즈 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어떤 많은 경우가 수가 생성되는지를 제네틱 알고리즘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강 교수님도 비슷한 걸 타이어 상대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 제네틱 알고리즘을 통해 전력 생산량이 최대가 되고 태양광 투과율이 최대가 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애니메이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적의 그 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주얼한 인포메이션을 주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는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최적의 해가 아니더라도 그 커스터머가 가지고 있는 그 의견에 따라서 중간의 거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폼 파인딩이라는 얘기를 아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어떤 시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생산되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런 대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들은 전력 생산성, 채광성 지표로 매핑한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맨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더라도 좋은 선택지인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미니마이즈 된 것을 뽑게 되면 이것의 모양들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자동화 진행이 되면 디자이너는 디자인 대안을 잘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뭐 말은 좋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뭐 디자이너도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질문 같은 건 처음에 파라미터들을 제대로 선택하는 건가? 그리고 처음에 그 셋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 그것이 처음에 잘못되어 있으면 나중에 암만 좋은 값을 가지더라도 그 값은 나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디자인 자동화 연구의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의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될 때 그 문제 자체에 그러니까 데피니션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다시 재정의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즉 디자인 과정의 앞단을 고려하지 않고 이 뒷단에만은 이거를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솔루션 베이스드 프로블럼 솔빙.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각각의 그런 프로덕트가 나와야 되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단에만 집중하는 게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결과적으로 디자인 자동화 기축을 사용하는 디자이너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파라미터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결국 디자인의 통찰력에 따라 결과물이 품질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 강 교수님이랑 우리 저희 스승님이시는데 파노스 교수님과 대화를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될까 얘기하다 보니까 앞쪽으로 밀려가지고 결국은 팀을 갖자는 게 최고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 크리에이티브 AI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챗GPT나 뭐 달리나 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런 크리에이티브 AI도 디자인 과정의 뒷단을 자동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뭐 우리 질문을 하시면 아주 멋있게 만들어주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질문을 못할까? 스테이블 디퓨저는 설명의 글을 주면 그 설명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놀라면서 크리에이티브 AI는 새로운 영감을 제공해서 디자이너가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더 심각하죠.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면 그렇게 뭐 간단하게 뭐 의자 색깔이라든가 뭐 배치라든가 그런 종류의 디퓨전을 했을 때 모르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게 슈미트라는 디자이너가 2018년에 작성한 논문을 보시면 GAN을 사용해서 AI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흐릿한 의자 사진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한 다음 이걸 디자이너에게 주어서 영감의 원천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디퓨전 돼서 뭐 다리 부분, 쇳 부분, 앉는 부분, 등 되는 부분, 팔걸이 부분만 이렇게 혼합을 하면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걸 디자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이너는 그 사진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해석한 다음에 스케치를 하고 실제 모델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보기에는 뭐 그럴듯하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잘 보시면 의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보든 간에 표현을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찰떡같이 말을 해도 개떡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를 통해서 기본적인 이미지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혼란스러운 그런 이머전트한 쉐입을 뽑아서 디자인을 만들 때 결국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쓸모없이 되거나 멋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구성이 없거나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영감과 디자이너 개인의 능력에 대한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찰리 푸스라는 사람인데 지금 보시면 찰리 푸스라는 사람은 이제 음악가인데 엄청난 음악가인데 우리가 매일 듣는 벨소리를 활용해서 대단한 음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걸 디자인으로 대답해 보시면 엄청난 디자이너는 아이가 대충 표현한 낙서를 보고 대단한 의자를 디자인할 수 있겠죠. 크리에이티브 AI들에 대해 기존 디자인 자동화 규칙을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크리에이티브 AI들은 생성만 해주고 사람에게 모든 평가와 디자인 목적을 만족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AI는 결국 디자이너의 통찰력과 판단력에 디자인의 결과물이 굳이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렌더링을 잘해준다고 해도 디자인의 방향성이 올바르지 않으면 디자인 목적에 소역하는 디자인을 탐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다 뭐 업그레이션 같은 건 다 아실 테니까 사실 그 파라미터라든가 아니면 프로세스를 정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이 할 건 없어요. 일단부터 컴퓨터가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파라미터의 입력이 왜 중요하냐면 초기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결과물의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 탐색 과정이 심화될수록 디자인 목표가 변경됩니다. 아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저런 디자인인데 디자인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되게 좋네 하면서 다음으로 옮겨가고 그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 쪽으로 디자인의 목표가 변경되게 됩니다. 말의 포인트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디자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가 찾게 되는 그 답은 처음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경우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경직되신 것 같아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희망은 거짓말입니다. White lie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달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답을 알지 못해요. 답을 안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처음에 셋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말한 건 이제 뭐 로컬라이즈된 맥시마가 어떤 글로벌 맥시마가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숲속에서는 내가 볼 수 있는 나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더 큰 숲을 보면 거기서 나오는 솔루션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아까도 말했듯이 디자인이라는 게 이렇게 되지가 않고 굉장히 복잡하고 왔다 갔다 하고 트라이얼 에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자인의 자동화 연구는 디자인 과정에 앞단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의 디자인 목표가 변경되는 시점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디자인 목표와 문제를 재정의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초기 디자인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제가 제안하는 디자인 방식입니다. 디자인 목표 반족이 안 된다면 바로 파라미터 설정을 다시 해서 값을 넣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목표 변경 그거를 통해서 다시 프로세스가 돌아가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디자인 목표 만족 여부를 사용자가 결정하고 어떤 모델과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도
디자인을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디자이너 또는 클라이언트와 같은 시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입력을 통해 만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신 이 과정에서 디자인 대안을 보거나 점수를 매기거나 사용자 행동이 있는데 이 행동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디자인 목표가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파라미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추론해야 합니다. 만약 디자인 목표가 변경이 안 되면 다시 만족할 때까지 이터레이션을 반복해서 사이클을 돌고 반대의 경우는 파라미터가 자동으로 변경되어 이터레이션이 돕니다. 이렇게 되면 디자이너는 디자인 최적화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기존 목표가 변경되어 더 적합한 디자인을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되겠지만 사용자 디자인의 비헤이버럴 모드를 컴퓨터가 찾아내서 그거를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멘탈 모드를 업데이트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은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 교수 연구실에서는 디자인 과정의 앞단을 지원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문제 재정의 지원 방법은 지금도 연구 중이지만 디자이너 목표 변경 시점을 감시하는 것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연구는 바이에시안 인포메이션 BIG 인포메이션 게임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설명은 뒤에 비슷한 게 나오니까 Bayesian information gain framework for information exploration. We propose a new BIG framework named BigExplore that can support changeable oriented cases. BigExplore supports the information exploration by providing sequential next view and a minimap. Furthermore, BigExplore accurately detects the user's next target and the target change point. 네. 아까 말했듯이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과정을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도와줄 것인가, 그를 통해서 새로운 그 클러스터링군을 찾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건데 비슷한 얘기는 제가 한 그 발표에서 겹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디자인 과정의 앞단을 지원해서 뒷단의 자동화 연구와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디자인 자동화 연구,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연구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제가 다 하고 나서 할까요? 이거 끊고 할까요? 사실 교수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제 생각에 제가 혼자 하는 거니까 제 거까지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질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맥상통한 얘기긴 한데 그런 과정을 저는 이제 어널리티컬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게 생각하게 된 거는 연구실에서 근래에 나온 여러 가지 저널이라든가 책들을 다 한 100개 해당하는 걸 다 읽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는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쉐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버트 사이먼의 디자인은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전제하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결과물이 있기까지 거기에 부합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 디자인과 나쁜 디자인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정, 즉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사전적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나 목적 또는 상품을 이루기 위한 또는 다루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 변화들, 기능들, 작업들이라고 정의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련의 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복수형들입니다. 결국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하나, 둘, 셋 이상은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그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테세우스가 라비린스 미노 안에 있는 괴물 미노토를 아드리안에게서 선물받은 실타래와 칼로스 물질을 장면입니다. 혹시 그 신화 아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프로세스를 내가 기억한다는 건데 실타래를 묶어가지고 사람들은 그 미노토라는 괴물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이걸 실타래를 묶어서 다시 빠져나오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마주치게 되는 많은 디자인 일들은 weak와 unstructured problem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쉽게 정의되지 않고 다양한 요소가 대부분의 경우 매우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서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협업, 디자인의 진행 과정의 이해, 그리고 때에 따라 요구되는 수정을 통해서 디자인 진행 과정의 적절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 디자인을 프로블럼 솔빙,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종래의 솔루션 베이스드 프로블럼 솔빙의 맥락에서 진행되었던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 모델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버전스, 컨버전스,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인포메이션과 다이버시티를 넓혀가는 것이고 반을 차지하고 동시에 디자인의 해결 방안의 선택지를 넓혀갑니다. 그렇게 넓혀가과 동시에 그 선택지의 범위를 정의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다이버시하는 거, 디스커버랑 디벨로프에 해당되겠죠. 컨버전스는 디자인의 선택지들을 좁혀가는 것인데 증폭된 정보들을 걸러내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또한 절반을 차지합니다. 디자인 과정 초기에는 다이버전스나 컨버전스의 구분이 그리 명확하지는 않으나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구분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결국 디자인 과정은 문제를 탐구하고 정의하며 그리고 답안을 찾아가는 헤매임에 결정하게 되는 다이버전스와 컨버전스 사이에 전개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을 툴이 필요하죠. 어려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컴퓨테이션을 툴하고 사람이라는 게 서로 디자이너와 머신이 서로 대화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니콜라스 미그러 폰테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자인은 물론 일상적인 삶에서까지 도래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사용을 통해 우리는 무궁무진한 컴퓨터의 힘이 우리가 처한 디자인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인텔리전트 컴퓨테이셔널 프로포즈들은 디자이너들이 행하는 행동들을 선형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내에서 제너레이션, 이밸루에이션, 셀렉션, 그리고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그런 선형적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제너레이션, 서치, 이밸루에이션, 셀렉션, 그리고 리파이먼트라는 진화된 형태의 어프로치를 수행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이제 결합이 되는 게 좋을까? 그것에 대해서 니콜라스 미그러 폰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MIT 미디어 랩의 파운더이기도 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한 사람이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게 인간과 컴퓨터의 관계에 대해서 This progressively intimate association of two dissimilar species, which means designer and machine, is a symbiosis. It evolves through mutual training, in this case, through dialogue. 인간과 기계, 두 다른 종 간에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친밀한 관계는 공생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상호 훈련을 통해 그런 공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상호 훈련을 통해 특별히 이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 어떤 대화를?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다양한 종류의 컴퓨테이션 서포트를 디자이너 또는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휴먼 베이스드, 컴퓨터 오토메이티드, 컴퓨터 어그멘티드, 그리고 컴퓨터 코디네이트 액션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부분이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데 비헤이버럴 모델을 러닝 해가지고 그 부분을 멘탈 모드로 업데이트하는 그 단계가 이제 컴퓨터 코디네이트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현재 되는 논문들을 구분해 봤어요. 휴먼 베이스드 액션의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결과를 얻기 위해 새로운 정보나 지시를 내리면 컴퓨터가 정해진 계산과 작동 문제를 통해 답안을 제시하는 종류로서 디자이너가 컴퓨터에게 어떤 정보를 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통제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방식으로 얻어지는 결과물들은 과정의 시작을 주도하는 디자인의 능력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컴퓨테이셔널 서포트는 상당히 제한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뭐 칼로 요리하는 거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 요리사가 얼마나 잘 칼질을 하느냐. 근데 이제 컴퓨터 휴먼 베이스드 액션을 통한 서포트의 경우는 발산 과정에서 데이터의 복구 또는 회수, 수령 과정에서의 문제 정의, 발산 과정에서 아이디어 개발, 그리고 수령 과정에서 결과물의 전달 등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는 단순히 주어진 문제의 종류나 그에 관련된 컨텍스트 또는 정보들의 연관성에 대한 디자인의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휴먼 베이스드 액션의 그 어프로치를 보면 컴퓨터의 인터페이스의 발전을 통한 접근으로 컴퓨터에게 주어지는 유저 인풋의 다양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라인 유저 인풋을 연관성에 달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가하게 하는데 보시는 것은 무니안이 2021년에 제안된 빈스 비주얼 서치 프레임워크로 와이어프레임, 그러니까 사진뿐만이 아니라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통해서도 이 주어진 것에 대한 인식을 해서 디자이너가 셀렉션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미지 리트리벌 모듈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와이어프레임, 하이 피델리티 모바일 이미지 모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자적 정보, 레이블 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모드, 멀타이 모달로 시스템의 인풋의 종류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빈스의 인터페이스를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서치 알고리즘. 첫 번째는 이제 인풋의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서치 알고리즘을 발전시키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스와이어, 스케치 베이스드 유저 인터페이스 리트리버, 후안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시스템인데, 이 경우는 주어진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런 와이어프레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스케치까지도 연구가 그걸 인식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안들을 찾아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사용한 알고리즘은 Nearest Neighbor Search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하는 이유는 각각의 대표적인 이거를 소개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이런 컴퓨터 레이셔널 디자인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큰 맥락에서 아마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리뷰저를 통해 컴퓨터 베이스드 액션의 방향을 보자면 좀 더 나은 셀렉션을 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인풋을 가능하게 하고 그런 다양한 인풋을 소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는 휴먼 베이스드 액션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마 어느 쪽에 이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지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디자인의 액션이 제한되는 거죠. 컴퓨터 오토메이티드 액션을 지원하는 것으로서는 디자이너가 패러메트릭 인포메이션, 프로시저스, 테스트를 통해서 컴퓨터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그에 부응하여 컴퓨터는 새로운 정보나 해결 방안들을 디자이너에게 제시합니다. 새로운 정보나 해결 방안은 디자인 opportunities, multiple design options 또는 optimal design solution. 그래서 이 경우는 다양한 대안들을 찾아내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디자인 영역을 넓혀줍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로는 클라인만이 2015년에 발표한 Supporting Advanced Searching Dynamic Map, 그것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3차원 물체들의 유사성을 그들의 2D 이미지를 역동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찾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한 거는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잡아주고 내가 찾았던 클러스터링이 어떤 식으로 이동되고 그런 다이나믹한 무브먼트들을 컴퓨터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경우는 이제 그런 3D 모델들의 2D 이미지를 표현했을 때 이 유저가 어떻게 찾아내는지 표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다이나믹 맵이 채워주는 순서는 브라우징을 하는 방향에 따라 정해지는데 빨간 점에서 회색 점으로 맥을 끌어놓았을 때 회색 점은 새로운 뷰 포인트의 중심, 빨간 점은 이전 포인트의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주어진 맵들은 6장의 이미지가 어떤 순서로 맵에 채워질 것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맵은 서치 타임을 단축시켰으며 또한 사용자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디에이션 스테이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디자이너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저렇게 찾는 게 뭐가 중요하겠지만 생각해보면 요즘은 사람들이 디자인을 옛날에 우리가 크래프트맨십을 하던 것처럼 디자인을 만들지 않아요. 시간이 좀 더 가면 갈수록 우리가 컴퓨터 데스크탑 옛날에 셋업하듯이 이 CPU 놓고 놓고 하듯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방향성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방향성을 여러분들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마가 2017년에 제시한 다니엘은 건축가에게 현존하는 평면들의 데이터셋을 탐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제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을 사용하는 다니엘은 사용자의 요구와 단순히 평면한 평면들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아닌 Rank Ordered Retrieval Result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즉 비슷함의 순위를 내림으로써 탐색의 의미와 정확도를 잘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신 거는 찾는 과정들을 따라가는 거고 찾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랭크를 했는가를 순위를 매겨서 찾아가는 방법들의 그런 컴퓨터 오토메이티드 액션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유럽에서 알 텐데 그 드림랜즈라는 그런 오토캐드 거기서 개발한 시스템 마젠타가 하는 건데 자동화된 이터러티브 유저 인터벤션을 통해 다양한 대안들이 구워지는 예로서 드림랜즈는 인터랙티브 비주얼 어널리시스 툴로서 대규모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셋을 탐구하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같은 경우에 자동차 타이어나 자동차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인 할 경우에 그것들에 대한 3디멘셔널 입체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멀티 베리에이스로 연결되었을 때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좀 더 유저가 깊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VR로 연결을 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커뮤니케이션 단계를 개발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는 높은 수준의 목적과 goals and constraints 제한되는 사항들을 조건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실시된 디자인 조건에 부합하는 대량의 디자인 대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속에서 주어진 제한 조건들에 최대한 부합하는 디자인 또는 디자인 그룹을 선정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인터랙티브 지네틱 앨고리즘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것이 끝나기 전에 중간에 기입을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과정은 또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조적 특성인의 분석이나 시각적 아름다움까지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아까 방금 보셨던 건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옵션을 시각화시켜서 포인트는 이것이 어떤 떠말이라든가 어떤 데이라이닝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시각화시킬 수 있으면 디자인이 할 수 있는 폭이라든가 참여도 인터벤션, 디자이너의 인터벤션이 더욱더 보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죠. 컴퓨테이셔널 서포트 했을 때 컴퓨터 오토메이티드 액션은 어떤 그런 특성들이 발견될까? 그래서 보시면 컴퓨터 오토메이티드 액션의 방향을 보자면 데이터 드리븐 제너레이션, 비주얼 앤 이미지 인풋을 통한 서치, 머신러닝과 퍼포먼스를 통한 이벨리에이션, 그리고 멀티 애트리뷰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한 셀렉션의 연구들이 보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보시기에 이제 처음에는 하나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다가
전체적으로 그 컴퓨터가 이런 디자인 어프로치들에 관여하는 부분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그 또한 그들이 관여하는 부분이 특성화되죠. 제너레이션, 셀렉션 이 경우에는 세 번째 경우가 이제 컴퓨터 어그멘티드 액션의 경우인데 컴퓨터 어그멘티드 액션은 사용자가 디자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의 영역을 넓혀주고 병렬적 사고, 즉 패러럴 띵킹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의 영역을 결합시켜주며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유저 인터벤션 그리고 인볼브먼트를 최대화하여 디자인의 결정과 선택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디자인 과정 중에서 유저 인터벤션, 인볼브먼트를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조란, MIT에 있는 조란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프리드 버전 2를 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personalized toolpath, manual overriding, the physical merging of the virtual models for the fabrication of the static model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각 현재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중간에 어떤 주어진 재료가 있었을 때 그걸 합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서브젝트의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뭐 고릴라를 만들다가 표본 만들게 되면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게 되게 포인트입니다. 중간에 내 생각이라든가 이것이 바뀌었을 때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재료의 양과 그리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 디자인의 방향성 같은 걸 고려해서 툴패트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남아있는 그 어떤 그 다른 디자인이 형성될 수 있을지까지 봐주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비교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안 담았습니다. 그래서 프리드 버전 2는 숙련되지 않은 제작자가 컴플렉스 3D 오브젝트를 깎아낼 때는 물론이고 제작하는 과정 내에서 버추얼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해석이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맨 위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오버라이드 메커니즘을 통해 깎아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델들이 어떻게 디포메이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A는 오리지널 모델, B는 deformation from the left, C는 deformation of the model from the multiple sections. 그러니까 다른 처음에는 기진 비슷하게 됐다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는 게 가능하게 되죠. 그 어떤 인터벤션, 유저 인터벤션뿐만 아니라 이 어그멘티드 액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다른 지식들과 이렇게 병합할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주는데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베이스드 리트리버 이게 되게 중요한 컨셉인데 사실 평면들을 막 AI를 사용해서 다시 재생하거나 합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간의 구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편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로지컬한 시퀀스가 되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 뭐 입구 어디 뭐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 게 그럼 그 그래프로 하나를 잡아주고 그래프로 매핑을 하고 이미지도 매핑을 하고 그래서 그 AI가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렇게 되면 디자인을 할 때 어떤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거기에 맞는 그 적절한 그런 평면이라든가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도록 그게 포인트였어요. 이 연구에서는. 그래프 베이스드 리트리버 시스템. 그래서 이걸 말한 게 뭐 그래프 이론을 이용한 이상적인 semantic fingerprints of buildings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 표현하기는 개발한 사용자의 스케치 정보를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공간적 단계에서 이해되는 정보로 바꿔줬다는 점입니다.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로부터 얻어지는 토포로지컬 of spatial configuration은 그래프로 단순하게 기록됩니다. 왼쪽 밑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이를 통해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과 유저 스케치의 매치가 서브 그래프 매칭 알고리즘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주목할 만한 방법으로 비슷한 매치의 다양한 레퍼런스 example를 연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순히 이미지의 시밀러리티가 아니라 이런 공간 구성의 연관성을 그래프의 친근도로 서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예로는 이제 뭐 하우스간이라는 시스템, 나우타가 2020년에 개발한 하우스간, Rela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for Graphic Constraint House Layout Generation이라는데 그 아까 말했듯이 그래프 같은 때 버블 다이어그램, 그런 버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인 레이아웃을 가능하게 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Graphic Constraint Generative Adversarial 네트워크가 사용되고 머신러닝 과정에서는 제너레이터 디크리미네이터가 릴레이셔널 아키텍처를 기초로 개발되었으며 그 릴레이셔널 아키텍처라는 게 그 아까 말했던 그 연관성에 아까 그 그래프 연관성을 보면 걸 기초로 개발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주어진 하우스 레이아웃의 제한된 조건들을 그래프를 통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은 이제 하우스간을 통해서 인풋 그래프로부터 얻어지는 다양한 레이아웃의 예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이미지가 비슷하고 했을 때 집을 지린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벽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관돼서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건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강화를 해야 되겠죠. 페널티 펑션. 거나 했을 때 거기서 페널티 펑션을 넣어서 교정을 해야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다이버시티 이밸류에이션은 과연 나온 같은 버블 다이어그램을 통해 얻어지는 다양한 하우스의 레이아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풋 그래프와 초기 하우스 레이아웃을 통해서 집의 다양한 대안들이 형성되는 것을 통하여 하우스간이 갖는 최대의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Compatibility Evaluation으로 Fixed Noise Vector와 Sequentially Added Room Noise를 수치적으로 더하는 망들이 그들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벽선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 나오는 값들, 실패한 것들, 성공한 것들, 말씀드리는 이제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컨스트레인트, 페널티 펑션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 이거는 그래프 플레이라는 그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프를 통해서 평면들이라든가 다양한 가능성을 이미지 IAA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그멘티드 몇 가지 얘기했죠. 이게 인터벤션을 느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앞으로 나가서 유저가 이렇게 트래킹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록할 수, 트레이스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이제 이 연구인데 만과 현이 2020년에 제안한 3D 컴퓨테이션al 스케치 신세시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자동차들의 서로 이제 비슷한 점과 다른 점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뮤테이션이라든가 크로스오버의 그런 다른 점을 통해 가지고 변형을 만들고 그런 변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저 인터벤션 이것도 유저 인터벤션을 통해서 디자인 방향성을 주도하도록 그런 만들어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D 스케치를 여기서 중요한 게 말씀드린 그런 컴퓨터 어그멘티드 액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되게 테크놀로지컬 립 테크놀로지컬 점프라는 부분이 뭐냐면 이 연구자가 2D 이미지를 통해서 3D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D 이미지 쪽에서 이런 이미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이미지가 바로 3D 구현이 됨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극대화하게 됐죠. 그래서 아마 혹시 한국 드라마 중에서 그거 보신 분 카지노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 연구한 분이 거기 카지노 거기 보면 특수효과 거기 기술 제일 거기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투디 이미지 나오는 거 이제 3D를 바로 재현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거는 바이 프로덕트인데 하여튼 시스템별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코디네이트 액션이 과연 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엑스포트 시스템과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를 통한 제너레이션, 비주얼 또는 이미지, 또는 텍스처와 같은 그런 어떤 멀타이모달 인풋을 통한 서치,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를 중심으로 한 이밸리에이션, 유저 인풋과 오프타이제이션 통한 셀렉션, 그리고 피드백을 통한 리파인먼트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되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거의 다 됐습니다. 너무 마지막으로 컴퓨터 코디네이트 액션 시스템은 사용자의 디자인 발전 과정에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명확하지 않은 쉽게 보이지 않는 디자인 목표를 향한 다양한 또는 적절한 디자인 발전 과정을 안내 또는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CCC가 컴퓨터 코디네이트 액션이 제공하는 사용자 디자인의 인풋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디자인 가이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실시간 디자인 가이드인데 사용자로 하여금 디자인 과정에서 진행하는 디자인 목표를 적절하게 찾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연구는 초기 단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멘탈 모델을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비헤이버 모델을 체크해가지고 이게 까만색이 리플렉션 부분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나온 것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서치라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2022년에 작년이네. 이렇게 나온 개발되고 있는 방법인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 메소드는 Bayesian Information Game (BIG) 프레임하고 Information Entropy Theory. 다음 거를 보면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그 어드바이스를 해줘요. 가이던스 1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표면을 기초로 어떤 다른 어떤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엔트로피 밸류가 상승할수록 더욱 선명한 이미지가 생기고 낮아질수록 그 반대 이미지가 여기서 엔트로피가 뭐냐면 계속해서 바꾸는 거. 그 디자인이 정착되지 않고 이 디자이너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변화되었을 때 그거를 엔트로피가 높은 값을 계산해가지고 적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에 해당되는 클러스터링을 제공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클러스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서치가 이루어지는지 그 서치 디렉션을 제공하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휴먼 베이스드, 컴퓨터 베이스드, 컴퓨터 어그레이티드 했던 어떤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플로우 플랜 데이터 클러스팅을 통해서 플로우 플랜을 수집하고 탐구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막 찍어야 되겠죠. 평면들. 그리고 플로우 플랜 데이터 클러스팅은 위에 보이는 6가지 평면을 구성하는 요소로 정의됩니다. 6가지가 뭐냐면 몇 개 방이냐, 실루엣이 어떻게 되냐, 룸 로케이션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재료도 넣고 이런 것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추가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평면을 볼 때 이러한 6가지 것으로 생각해서 과연 그것들과 같은 평면들, 다른 평면들의 이런 수치들을 서로 이렇게 쫙 그레데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모이느냐, 그런데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같은 그룹들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또 다시 새로운 그룹들을 만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리클러스터링, 그러니까 리셋한다고 그러죠. 디자인할 때 새로운 것을 점프해가는 그런 부분들을 리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연구는 이제 바이애시한 인포메이션 (BIG를) 통해서 멘탈 모드를 업데이트하면서 그 쓸데없는 딴 데 찍는 것보다 네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래서 코스트를 줄도 있고 엔트로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교수가 왔으면 참 좋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제가 어떤 디자인 무브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
얘가 지금까지 해온 디자인과 굉장히 시밀러하게 이루어지면은 그런 엔트로피가 낮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것도 바뀌었네 저것도 바뀌었네 계속해서 변화가 시작되는 많이 벌어지는 부분을 엔트로피가 불확실성이 높은 걸로 계산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폭이라고 현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지 여러분들이 다르게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거는 계속해서 정착되고 고착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 나오고 컴퓨터 어그멘티드 컴퓨터 코디네이트 액션을 보면 컴퓨터 어그멘티드 액션 기반의 지원 시스템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별점은 유저 인풋, 인터오퍼러빌리티, 피드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컴퓨터 코디네이트 액션의 경우 휴먼 베이스드 액션과 유사하게 유저 인풋을 반드시 요구하지만 해당 정보를 데이터 드리븐을 통해서 활용하여 디자이너에게 다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디자이너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수록 시스템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까 처음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니콜라스 미그라프트가 머신과 사람이 공생할 수 있는 거는 두 다른 디퍼런트 쪽이 할 수 있는 심바이오시스 릴레이션십인데 그거는 대화를 통해서 공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능성을 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면 다양한 디자인 액션을 서포트하는 연구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점점 어렵고 복잡해지는 문제들과 그리고 서양적 모델에 얽매이지 않고 실시간 전개되는 디자인 발전 과정 등에서의 컴퓨테이셔널 서포트는 그걸 이제 당연히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 앞서 말한 부분들을 온전히 다 포함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요즘 현재 개발 중인 어널리티컬 디자인 프로세스로서 문제의 정의, 프로블럼 데피니션, 컨셉션 프로토타입, 인바디먼트 프로토타입으로 이루어지고 그들을 연결하는 수령 발상, 리플렉션으로 구성되는 디자인 과정으로 리플렉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즉 디자인의 멘탈 모델이 디자인의 행동 방식을 분석한 컴퓨터 디자이너 중심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디자인 발전 과정에서 언제나 어느 방향으로든지 다른 모듈들을 연결시키고 발전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리플렉션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가 형성될 수도 있고 컨셉트가 발전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역동적이고 지속적이고 가변적으로 대응하는 디자인 과정을 현실적으로 맞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건 위쪽은 80이 훨씬 넘으신 저희 아버님께서 이미지 AI인 미즈 어디를 통해서 카툰 캐릭터의 해병대 한국 소녀를 만들어내신 것이고요. 아래쪽은 저희 어머님이 만드신 노란 튤립이 만만한 화사한 서양 주택입니다. 이런 걸 왜 보여주냐면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디자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아웃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어쩌면 우리가 찾는 디자인의 해결 방안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고 굳어진 완성물이 아니라 존재하여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한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보셨어요? 에어원? 저 지사는 공부만 하는 거야. 이거 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AI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제목이 Everything Everywhere at All Once All at Once인가? All at Once 정말로 공부만 하는 막 카미스트인 사람들은 와 너무하다. 질문하세요. 네. 궁금한 점은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공학도다 보니까 이제 저는 모빌리티 대학원 정무 박사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저희는 공학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델 개발 자체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뭔가 제가 오늘 들으면서 느낀 내용은 모델 자체를 설계하기보다 모델을 뭔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는 그렇게 느껴가지고 혹시 그렇게 제가 그게 더 중요하죠. 모델을 데피니션하는 거, 모델을 정의하는 거.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현재는 모델을 어떻게 잘 만들고 모델을 어떻게 막 적용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점점 그런 건 별로 필요가 없고 모델을 어떻게 잘 정의를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연구자로서는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모델을 잘 정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뭐 특정 분야에 뭐 기계면 기계, 건축이면 건축, 뭐 디자인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의 방법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때가 되긴 됐어요. 뭐 여러분들 학교랑 교도소랑 사실 그 공간적인 내용들은 비슷하거든요. 겉에서 보는 건 다르지만 그건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데피니션 같은 게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제 혹시 스튜디오 같은 거 해보신 분? 디자인 스튜디오 같은 거. 그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스튜디오 같은 거 하시면 학생들이 막 나와서 자기 작품을 얘기를 해요. 뭐 막 평면 그려놓고 투시도 그려놓고 막 모델도 만들어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크리틱이라든가 클라이언트들이 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는 뭐 그림이 멋있다, 뭐 이 섹션에 이런 하이트가 너무 그렇게 잘 돼 있는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쓸 건데요? 왜 그걸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것에 대한 연구들을 안에 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좀 약간 사이파이 쪽이지만 아니 왜 바뀌는 왜 계속 동그래야 되는 거야? 몇천 되지 않았어요? 바퀴가 동그래서 올라가는 건 아마 언제부터죠? 그때 아마 이집트 때 피라미드 올 때부터 동그랬나? 그래서 생각해보면 점점 그런 거예요. 이런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이 컴퓨테이션한 서포트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무엇을 정해진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는 한계점에 이제 다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혹시 한식 학생들은 라디오도 안 들으니까 모르겠지만 TV 방송에서 나오더라고. 챗GPT가 나와서 너무 편한데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에 맞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지? 어떻게 질문들을 이어가야 되지?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얻을 수 있지?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희 교수님 연구실의 오승기 석사과정입니다. 네, 강연 너무 잘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자인이나 연구나 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영감이나 좀 어떤 실력을 기르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영화를 보세요. 농담이 아니라 영화 보시니까 되게 좋아요. 옛날에 우리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학번이니까 그때 저희한테 영감을 준 영화는 메이트릭스라는 영화였는데 그걸 통해서 좀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요번의 제너레이션 여러분들과 같은 그 제너레이션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영화는 이 영화 보세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영화를 분석하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현재 동향이라든가 그런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것도 해야 되겠고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방금 말한 대로 뭐 영감을 얻는 부분이라면 이 영화를 보세요. 조브 타프킨가 영화 보신 분 그 나쁜 그 빌런의 이름이 뭐죠? 그 영화 맞다 그랬잖아. 기억 못해요? 영화 본 사람 한 명 있었는데 한 명도 없었나? 얘가 이제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영화 보세요. 진짜 영감 줘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네. 저 사람은 무슨 가장 위대한 거짓말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왜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다 하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얽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만나고 헤어지고 막 이렇게 연구가 비슷하게 얽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키프레임이에요. 살아가는 데 있을 때 키프레임. 그래서 시간을 우리는 두 가지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카이로스는 이렇게 이벤트별로 들어가는 거. 근데 보면은 사실 저와 우리 강남 교수님 같은 경우도 우리 멘토, 우리 파노스 파파나토스 교수님을 통해서 서로 인연이 나서 이런 연구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고, 사실 현 교수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교수 있을 때 그분은 박사학원에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컨퍼런스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냥 쭈뼛쭈뼛 그냥 걸어다니는 일부러 가지고 서로 이제 같이 있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뭐 연구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뭐 리뷰어라든가 아니면 내지는 발표자 같은 데 가서 만난 사람들이 이런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우주들을 펼쳐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